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열혈입니다. 송덕수 교수님 제10판 신민법 강의 2회독 612페이지 제3관의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보겠습니다. 사마열혈TV 7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자 1번의 점유권의 취득. 점유권의 취득은 직접 점유의 경우와 간접 점유의 경우로 나눠 설명할 수 있다. 1번의 직접 점유의 취득. 양가를 원시 취득. 물건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를 하게 되면 직접 점유를 원시 취득한다. 무주물의 선정이나 유실물의 습득이나 전형적인 예의나 타인 소유의 물건을 훔친 경우에도 점유의 원시 취득은 존재한다. 물건의 사실상 지배를 위하여 점유 설정 의사가 필요하면 앞에서 설명하였다. 양가로 2번의 특정 승계 취득. 특정 승계 취득은 특정 물건의 점유를 타인으로부터 승계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 취득이 생기려면 그 물건의 인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직접 점유의 승계 취득을 위한 인도는 현실의 인도만이다. 그리고 현실의 인도가 있으려면 사실상 지배의 점유 이전 외에 점유 이전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 즉 점유 이전의 합의는 제한적 의사의 합치라는 점에서 설명한 바 그대로이다. 613페이지. 한편 사실상 지배 이전은 사회통념상 물건에 대한 지배가 인도인으로부터 인수인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가리킨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경우에 따라 다르겠으나 동산에 있어서는 보통 장소 이전이 뒤따르고 부동산에 있어서는 관리나 이용이 옮겨지게 된다. 판례에 의하면 건물 소유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넘겨주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지에 대한 점유도 함께 넘겨주었다고 볼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임야에 대한 관리나 이용의 이전이 있으면 인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지배권도 넘어가는 것이 거래에 있어서 통상적인 경우라고 한다. 나아가 대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보통의 경우 등기한 때에 그 대지의 인도를 받아 재물을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다. 우리 문헌들은 예외 없이 직접 점유의 특정 승계 취득에 대한 것으로 현실의 인도에 의한 것이라고 간인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196조가 점유권의 양도에 관하여 현실의 인도와 함께 간편한 인도 방법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규정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점유권은 점유가 있는 경우에 존재하는 것이며 타인에게 양도되는 것이 아니다. 이전되는 것이 점유이고 점유가 이전되면 점유권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특히 간인도의 경우에는 양수인이 이미 점유권을 가지고 있어서 점유권을 양도받을 이유도 없다. 양가 3번의 상속에 의한 취득.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점유를 취득한다. 그리고 포괄적 수준자도 같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이 점유하고 있던 물건은 상속인의 점유로 된다. 상속인이 관리하고 있거나 상속 개시 사실을 알고 있을 필요도 없다. 상속인이 승계하는 점유권의 성질은 피상속인의 그것과 동일하다. 그리고 상속은 점유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새로운 점유 취득 원인이 아니다. 2번에 간접 점유의 취득. 간접 점유의 설정. 점유매개 관계를 맺은 경우에 그에 하여 직접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하면 간접 점유가 성립한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현재까지의 직접 점유자가 타인에게 직접 점유를 시키는 경우, 점유 계정의 경우, 점유 매개자가 제3자로부터 매수하여 점유를 취득하는 경우 등이 그 예이다. 양가로 2번에 간접 점유의 특정 승계. 간접 점유자는 목적물 관한 청구권의 양도에 의하여 간접 점유를 승계시킬 수 있다. 이때 614페이지 양수인과의 합의가 있어야 하면 물론이다. 양가로 3번 상속에 의한 취득.
피상속인이 간접 점유를 하고 있던 경우에는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권리가 상속인에게 승계되어 상속인은 역시 간접 점유를 하게 된다. 3번 점유 승계의 효과.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할 수도 있고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를 아울러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런데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승계한다. 한편 199조가 상속의 경우에도 적용되는가에 관하여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다. 이 설은 자신만의 고유한 점유를 주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새로운 권한이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판례는 부정하는 입장이다. 사견으로 상속인의 점유는 피상속인의 점유를 그대로 승계한 것이므로 상속만에 의하여 그의 점유의 성질이 변할 수 없다. 그 점에서 이 설이 타당하다. 그러나 상속인의 점유는 그의 의사지향의 변경에 의하여 성질이 바뀔 수 있다. 반드시 새로운 권한이 존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점에서 이 설도 옳지 않다.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새로운 권한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시작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고 또 선대의 점유가 타주 점유인 경우 선대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도 그 성질 내지 태양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어서 특단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가 자주 점유가 될 수 없고 그 점유가 자주 점유가 되기 위하여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한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를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로마자 이번에 점유권의 소멸. 점유가 소멸하면 점유권도 소멸한다. 양가 1번에 직접 점유 소멸. 직접 점유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하면 소멸한다. 다만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1년 내에 점유유수의 청구에 의하여 점유를 해소하면 점유를 상실하지 않았던 것으로 된다. 615페이지 양가로 이번에 간접 점유 상실. 간접 점유는 직접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하거나 또는 점유 매개자가 점유 매개자의 역할을 중단하면 소멸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뒤에 보면 아시다시피 점유에 관한 것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1일독이 아니신 분은 다 내용, 목차 정도는 다 아실 수가 있는데요. 나중에 올려둘 때 이 순서에 맞게 잘 정리하여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올려놓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